귀족이라든지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철학이나 종교를 얘기하게 되면 훨씬 부드러운 얘기를 해요. 평민이라든지 노예 출신들이 철학이나 종교를 얘기하잖아요. 훨씬 과격합니다. 세상은 바꿔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왜 바꿔야 될까? 안 바꾸면 내 위치가 없어요. 내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죠. 예수가 어떻게 보면 그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 밑에서 거의 호구조사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전승 자체가 노예 출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그냥 순탄하게 무엇을 바꿔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부정해버리고 지금 이것들은 이 판은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판,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판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귀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당신 출신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교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고 이렇게 융합적이려고 하는 속성, 그 다음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족 출신으로는 부처님이 계시고, 귀족 출신 종교인으로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평민 출신으로는 공자입니다. 공자가 평민 중에는 약간 떨어지는 평민이에요. 시바지 아들입니다. 시바지 아들. 안징제라고, 그 아버지가 숙량을이라고 하는 분인데 60이 넘었는데 자식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절름발입니다. 소아마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정황들이나 이런 걸로 보면 예전에는 소아마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소아마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소아마비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주가 못 돼. 제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바지를 드린 거고, 그게 안징제라고 하는 이제 좀 못 사는 집 여자가 잘 사는 시바지 들어가겠어.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참 슬픈 사연입니다. 그 공자 진짜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아버지가 60이 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제 한 16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아니면 도래. 뭐 아니면 도래. 뭐 아니면 도가 뭔 뜻이냐면, 이제 이게 좀 떨어지게, 대다수는 이렇게 나온다네요. 그게, 이제, 뭐 남자는 뭐 나이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할 때,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시집을 좀 늦게 가는데 자기 난자를 적출해서 냉동시켜 놓는, 들어보셨어요? 요즘 막 진기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꺼내가지고 나중에 좀 늦게 시집을 가더라도 그걸 착상을 시켜서 이제 건강한 이세를 만들겠다. 그건 뭐 그렇게, 왜냐면 아주 늦게 지금은 가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여러분 자녀분들이 갈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때 유치원 애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근데 늦게 가는 거는 맞잖아요. 여러분 세대 비교해 봐도 이게 참 그렇죠. 내가 제 나이 때는 내 애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제 나이 때는 참 지금 연탄 갈고 있고 한참 그렇게 막 굴르고 있을 텐데 쟤는 지 방에서 지 이불도 안 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불현듯 이렇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게 안 좋은 사람이 나온대요. 근데 가끔 뭐가 나온대요. 그게 이제 공자가 걸린 거예요. 공자가 걸린 거예요. 근데 공자를 낳기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옛날에 60 넘었으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걸어다니는 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신사임당이 47에 돌아가셨고 율곡이 49에 돌아가시는 그 정도 시절인데, 그게 조선 중기 얘기인데 공자하면 2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 임신하고 이렇게 아버지 계셨을 때는 되게 좋았지. 늦자식이고 이러니까
임신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임신 상태로. 그래가지고 어떤 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거잖아. 혼자 탯줄 끊고. 그게 니부산 부자동이라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중국에. 네, 중국에. 저 노나라 쪽에 가면, 곡부 쪽에 가면 그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동굴에 그냥 들어가지고, 그래, 어렸을 때 이렇게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게 뭐 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혼모, 그래서 소년가장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게 공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그 봉분을 처음 만든 게 공자라고. 무덤에 봉분을 처음 만든 게 공자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중국은 다 평지이기 때문에 공자 가어에 나오는 얘기에 다 평지라서 이거를 뭘 표시를 원래는 성물로 해야 되는데 돈 있으면 성물로 해야 되는데 성물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둔덕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우리 어머니 무덤을 내가 다시 보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산이니까 머리만 좋으면 지형을 보면 이렇게 딱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너무 평지면 이건 뭐 알 수가 있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봉분을 처음 썼는데 하필 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무덤이 깨지고 관이 튀어 나왔대. 오라의 공동무지 같은. 진짜. 그래 공자가 막 한탄하는. 내가 남들이 안 하던 행동을 해서 하늘이 나에게 벌을 내린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비통해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비통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니까 시근이 들었던데, 어렸을 때도 이제 공자 정도 되니까 시근이 들었는데, 시근이 철입니다. 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가 좀 좋은 애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돌아가신 것까지를 본 거야. 그렇게 해서 무덤이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어떻게 성공해서 내가 좀 뭘 해보겠다 그랬는데 무덤이 파인 것도 아니고 벼락을 맞아가지고 관이 튀어나와 버렸으니 이게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게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제정신이 아닐 건데 얼마나 그랬겠어요. 안타깝지. 나중에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막 못하는 일이 없어요. 뭐 미장하고, 막 하수도 하고, 막 벽지 바르고, 막 별일 다 해요. 선생님 너무너무 세상에 선생님 못하는 일 없어. 그랬더니 뭐라고 공자가 대답했냐면 어렸을 때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알바를 많이 했어. 알바 지옥 이러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민 출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력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유교가 권력지향적이에요. 내가 성공하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겠다. 그래서 유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력적이에요. 불교는 부처님은 왕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속에 별 관심이 없어. 내가 이걸 다 가졌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의 경전이 진짜 억실히 많아요. 그래서 막 없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없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해. 여론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해. 후세 스님들을 위해서 뭔가 금과 옥조 같은 얘기를 해줘야. 이게 참 그런데 돈 내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살아? 돈 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불상 소매업. 불상을 도매로 띄어다가 소매로 팔아.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 없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놓고 이 양반이 돈 얘기를 안 해. 왜? 당신은 왕자 출신이고 그걸 버리고 왔잖아. 미련이 없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족 출신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철학의 주체, 종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가 예민 출신이에요. 예민 출신. 노예. 예속된 사람. 예수는 혁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싹 갈아엎어버리겠다.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결국은 어떠한 그 사람이 겪었던 성향,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투영되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렇게 판을 바꿨을 때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흥미로운 얘기들. 그래서 철학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철학의 주체, 종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종교, 그 철학의 속성과 결정이 돼.